그래서 이제 플로우가 10년 동안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왔고, 그리고 어떤 길을 따라서 이제 AI라는 것까지 왔는지, 앞으로 AI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시즌 1보다 쓸모 있을 플로우의 시즌 2가 저희의 제목이고요. 보통 사실 어떤 넷플릭스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시즌 2가 시즌 1보다 대박 나는 경우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시즌 1을 너무 재밌게 봤는데 시즌 2를 보면은 이제 시즌 1보다 이거 좀 실망하는데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근데 IT 업계에서는 사실 시즌 2가 더 대박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넷플릭스인데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창업자가 고객이 집에서 편리하게 영화를 감상하게 하는 것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넷플릭스의 모양이 아니었고요. 넷플릭스의 시즌 1은 1997년도에 창업이 되었습니다. 1997년도에 DVD, 그때 우리 DVD 플레이어로 영화 보고를 했었잖아요. 그거를 우편함에다가 꽂아주면 우편함에서 꺼내서 영화를 보고 다시 꽂아놓으면 회수해가는 그런 방식으로 약간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아는 넷플릭스의 시즌2 OTT 서비스는 그로부터 10년 뒤인 2007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OTT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지금은 콘텐츠의 제작부터 유통까지 글로벌 넘버원 미디어 채널로서 이제 성장을 했죠. 그런데 저는 이제 사업을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사업이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운칠기삼이다. 또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제 운구계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창업자가 이제 어떤 자기가 풀고 싶은 문제가 있었고 그 비전을 가졌을 때 못 풀고 있다가 시대와 갑자기 기술을 만나면서 그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집에서 누구나 영화를 쉽게 보게 하는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기술이 없었지만 지금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뭐 비디오 압축 기술, 영상 재생 기술, 빅데이터, 추천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갑자기 기술적으로 굉장히 성숙화되면서 제대로 된 OTT 서비스를 이때부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럼 플로우의 이야기를 이제 시즌 2로 오기 전에 시즌 1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어떤 게 있었을까? 플로우를 시즌 1으로만 드라마로 만든다고 했으면 어떻게 만들었을까라고 한번 좀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봤고요. 플로우의 이야기를 이제 만든다라고 하면은 제목을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흐름 가로치고 플로우를 만드는 사람들 시즌 1입니다. 사실 이 제목도 제가 챗GPT에 물어봐가지고 만들었어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풀 건데 좀 재미있을 만한 제목들을 몇 개 추천해줘라고 하니까 한 10개 정도 제목을 추천해줬는데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제목이 이거더라고요. 저희의 스토리를 한 10년 동안의 스토리를 잠깐 짧게 좀 소개를 드리면 에피소드 5개로 좀 구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구성이 되고 하나씩 보여드리자면 첫 번째 에피소드는 모바일 퍼스트 새 시장이 열리다입니다. 저는 2015년도에 이제 10년 전에 딱 창업을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스마트폰으로 이제 다들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그리고 네이버 밴드 이런 소통을 많이 하는데 일의 환경에서는 제대로 된 툴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그룹웨어 같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밴드에다가 방을 파서 일을 하거나 단톡방 만들어서 일을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2015년도에 제가 이런 거를 비즈니스화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만들게 됐었던 게 이제 플로우였고요. 그때 이제 저희가 내세웠던 이제 구호가 이제 PC의 시대는 같아, 모바일 퍼스트다 하면서 모바일 퍼스트라는 구호로 바탕으로 모바일 앱을 되게 더 열심히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고 창업하고 나서 저희가 처음에 만들었던 비즈니스 모델은 뭐였냐면 플로우를 그냥 인당 과금하는 지금의 그냥 구독 모델이 아니었고요. 사용자를 많이 모으면은 여기서 우리가 비즈니스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기업용 네이버 밴드처럼 만들자 해가지고 이제 사용자를 모으고 무료로 서비스를 했습니다. 무료로 서비스를 해서 사용자가 많이 늘어나면 우리가 거기서 B2B 광고 같은 거에서 돈 벌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실 그렇게 잘 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스타트업이 겪는 어려움처럼 저희도 이제 자금난도 겪었고 또 이제 그때 초기 멤버들이 이 회사 계속 있어도 되는 거 맞아?
빨리 탈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좀 걱정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고객 성장도 정체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찰나에 사실 저는 이제 웹캣이라는 회사에서 사내벤처로 나왔는데 그때 저희 경영 멘토이자 이제 저의 뭐 이런 그 석창규 회장님께서 저한테 이제 소주 마시면서 한잔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한 번도 이렇게 뭐 조언을 잘 안 하시다가 하수나 비전보다 생존이 우선이다라는 한마디를 듣고 그 당시에 제가 소주를 좀 많이 먹었는데 불구하고 술이 확 깨더라고요. 술이 확 깨가지고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직원들한테 우리 내일부터 유료화한다 해서 가격을 매기자. 그래가지고 가격을 매겨서 서비스를 한 게 이제 플로우가 출시하고 2년 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아름아름 고객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좀 특성상 여기도 아마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에서 오신 분도 있으실 수도 있는데 플로우 같은 서비스 너무 쓰고 싶은데 우리는 내부망에 좀 구축형으로 해야 돼서 너희 거들 못 쓰니까 혹시 구축형 할 생각이 없어? 라는 제안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고객이 원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플로우가 사스로 제공하냐 어디 뭐 회사의 온프레미스에 있냐 뭐 KT 클라우드에 있냐 네이버 클라우드에 있냐 아마존에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좋은 기능을 써서 우리의 생산성을 올리는 게 중요하겠다 그게 본질이겠다 생각이 들어서 온프레미스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대기업 고객들이 하나씩 업종별로 잘 나가는 기업들이 삼성부터 해서 뭐 미래에셋 그리고 현대모비스, BGF 리테일, 포스코, 삼성생명, 화재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저희 레퍼런스가 되었는데요. 제가 저번 주에 샌프란시스코에 갔다 왔는데 샌프란시스코 행사 IT 그 사스를 주재하는 행사에서 모아트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아트가 뭐지 해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 중세 시대에 보면은 성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성을 주위를 감싸고 있는 물들이 있습니다. 그 물들이 뭐냐면 우리 성에 적들이 침입하지 못하게 만드는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이 모아트라는 용어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쌓인 고객 하나하나가 레퍼런스가 쌓여서 저희의 협업툴 시장에서 저희가 다른 경쟁사의 우위를 가지게 하는 진입장벽이 됐었던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되게 고생하고 개발하기가 너무 힘들었었는데 중소기업 중심으로 사업을 하다가 대기업에 들어가니까 저희도 기술이 좀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뭐 20-30명이 한 회사로 쓰는 데의 어떤 트래픽 처리 능력이랑 10,000명씩 매일매일 들어와서 쓰는 회사의 트래픽 보안 그리고 다양한 옵션들을 하나하나 만들다 보니까 플로우마의 강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까 뭐 운칠 기사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던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긴 했으나 플로우는 조금 성장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사실 창업을 하고 한 3년, 4년 동안 혼자서 영업했거든요. 영업사원이 없었어요. 그때마다 가서 얘기하는 게 우리는 뭐 사무실에 한 10명, 20명밖에 안 되니까 그냥 말로 하면 제일 편해요. 그냥 이메일이랑 카톡이 제일 편해 이렇게 하시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리모트 워크, 비대면 이거 갑자기 꺼졌네요. 비대면 업무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되면서 이걸로 업무를 해야겠다라는 좀 니즈가 많이 생겼고 덕분에 5,000개가 넘는 기업의 대한민국 넘버원 협업 툴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AI 얘기하기 전에 시즌 1이 이제 또 시즌 2를 예고하면서 끝내야 되잖아요. 에피소드 마지막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직 풀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연결의 힘으로 일을 쉽고 빠르고 가치 있게라는 미션으로 회사를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었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고객에게 더 쉽고 빠르고 가치 있게 해야 되기 위해서는 조금 멀었다라는 스스로의 좀 자평을 했습니다. 저희만 풀지 못한 게 아니고요. 글로벌 외산 솔루션들도 슬랙, 노션, 뭐 지라 이런 데도 완벽하게 풀지 못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시즌 2가 이제 올해 딱 10주년이 된 지금 풀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난제들이 뭐가 남았었냐 봤더니 어떻게 이런 아무리 좋은 툴이 있더라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처음부터 프로젝트 방을 만들고 거기에 타스크를 등록하고 담당자를 어사인하고 마감일 찍고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많았고요. 두 번째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이 안에 쌓이는데 정보 검색이 여전히 어렵다. 세 번째로는 좋은 툴임에도 불구하고 주간 보고서, 월간 보고서 뭐 결국 또 손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도 그래도 이메일 문화가 많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익숙한 소통 방식에서 전환되는 게 굉장히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놓치는 업무 같은 것들이 많았다라는 건데, 이제 오늘의 주제인 AI를 만난 이제 시즌 2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난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넷플릭스가 초고속 인터넷이라는 환경, 그리고 비디오 압축 기술, 스트리밍 기술 이런 것들이 성숙되면서, 기술이 성숙되면서 그 창업자의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플로우도 사실 저희가 풀지 못했었던 아까의 그 5가지 난제들이 AI로 만나면서 풀 수 있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모든 문제를 풀려면 사실 문제 정의가 우선인데, 앞에 5가지가 저희가 정의했었던 문제였고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플로우가 AI를 만나서 10배 큰 기회를 만나서 100배 큰 성장을, 더 큰 흐름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AI를 통한 연결의 힘으로 더 일을 쉽고 빠르고 가치 있게 하는 걸로 저희의 미션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롭게 만든 AI 제품이 메이트 X라는 제품이고요. 메이트 X는 플로우의 AI 기능들의 브랜드의 총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챗GPT 같은 내부형 LLM 그 챗봇 기능도 있고요. 데이터 레그와 그리고 에이전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개드렸었던 5가지 기능은 총 아까 그 난제를 풀기 위한 5가지 에이전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 프로젝트 마법사, 스마트 검색, 인사이트 보고서, 옴니 어시스턴트, 리마인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I 프로젝트 마법사인데요. 생각만 말하면 팀이 움직여요라는 컨셉입니다. 우리 회사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쌓여 있고 LLM 기반의 업무가 정리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누군가 어떤 새로운 비슷한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자동으로 방도 만들어주고 업무도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었는데요. 보시면은 대략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저희 프롬프트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의 주제나 내용들을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면은 이 에이전트가 우리 회사의 내부 데이터와 그리고 다양한 또 정보들을 취합해서 이 업무를 잘하기 위한 타스크들을 정리하게 되고요. 그 정의된 타스크에다가 저희가 프롬프트로 또 명령을 하게 되면은 직접 사람이 클릭하고 방을 만드는 것처럼 좌측 화면에서 직접 프로젝트도 만들게 되고 타스크도 등록해주게 자동으로 에이전트가 실행하게 됩니다. 필요한 사람들을 추천해서 우리 회사에서 잘할 만한 사람들을 모아서 추천도 해주게 되고요. 이게 프로젝트 마법사고, 두 번째 스마트 검색입니다. 이거를 보여드리기 전에 좀 한번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내부적으로 그룹웨어를 쓰시거나 뭐 다른 협업 툴을 쓰시거나 하실 건데, 혹시 지금 쓰고 계신 툴들 중에서 우리 회사의 정보를 잘 검색하고 정말 나는 우리 회사 뭐 데이터 충분히 찾고 검색하는데 어려움이 없어 라고 하시는 분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어제도 한 500명 채워주셨는데 단 한 분도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플로우 내에 그냥 검색창을 통해서 내가 찾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자연어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검색해서 마치 퍼플렉스나 챗GPT처럼 우리의 회사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이렇게 정리해주게 되고요. 저희 제품뿐만 아니라 뭐 구글 워크스페이스라든지 이런 다른 툴에 있는 것들도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정보를 찾고 추가적으로 명령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또 정보를 찾아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저희의 검색 에이전트고요. 저희는 저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좋은 툴들과 협력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파일이 검색됐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번에 오전에 발표하셨던 것 같은데 한글과 컴퓨터와 좀 제휴를 해가지고 문서를 열어서 문서 공동 편집을 하게 되고요. 한컴도 최근에 보니까 AI 문서 공동 편집 기능을 잘 만들어서 AI 기능들을 많이 탑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서 공동 편집도 가능하게 되고, 이뿐만 아니라 뭐 모바일에서도 검색이 가능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키보드로 뭔가 채팅을 쓰고 키보드로 검색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음성으로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 회사에 쌓여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검색 결과까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인사이트 보고서인데요. 사실 저희는 이제 태스크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쪽에 좀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회사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프로젝트별로 작업 목록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지라나 뭐 레드마인 이런 것처럼 그런 개념인 건데요. 그러면은 그 안에선 어떤 업무가 진행되고 있고 누가 언제까지 할지 진척률 같은 거 잘 알 수 있는데 그거를 보통 또 주간 보고서는 따로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를 지금 저희가 또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보고서에다가 이제 프롬프트로 내가 찾고 싶은 뭐 정의해 놓은 것도 있고 저장해 놓은 것도 있고 내가 직접 칠 수도 있고 프롬프트 입력을 하면은 필요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그 클로우드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서 이제 보고서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럼 보고서도 직접 만들어서 볼 수 있게끔 구현이 됩니다. 저희가 셀메이트라는 업체랑 쇼핑몰 연동도 했는데요. 쇼핑몰 하시는 분들 보니까 고객들이 아침마다 매출 보고서 쓰고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물티슈를 파는 회사인데 물티슈가 쿠팡에서 어제 얼마 팔렸고 네이버 스토어에서 얼마 팔렸고 뭐 티몬에서 얼마 팔렸고 이런 것들을 그냥 이제 쇼핑몰 관리 시스템에서 엑셀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플로우에 수작업으로 올리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셀메이트 찾아가서 데이터 연동하자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도 연동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능을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보고서와 또 AI가 그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경영자가 볼 수 있게끔 간단하게 요약까지 해줄 수 있게끔 지금 요건 오픈 이미 돼 있는 기능이고요. 네. 그리고 옴니 어시스턴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채팅이나 이메일의 기존 방식에 너무 익숙하게 젖어 있어서 업무 타스크 매니지먼트 기능이 너무 좋은 거 알겠으나 이메일에 있는 걸 또 수작업으로 또 업무로 등록하고 이런 게 너무 불편하다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이제 구현을 하고 있는데 채팅에서 대화를 선택해서 등록하면은 그 대화에 있는 내용을 업무로 이렇게 만들어서 쉽게 등록할 수 있게끔 네, 생성이 되고요. 요거를 클릭하면은 이제 내가 관련되어 있는 프로젝트에 등록까지 해주게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네, 이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메일도 크롬 익스텐션 기능을 만들어서 익스텐션 설치를 하시면은 플로우의 기능이 이렇게 직접 이메일의 컨텍스트를 분석해서 이 안에서 해야 될 액션 아이템들을 추출하고 업무로 등록할 수 있게끔 됩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는 AI 미팅 노트인데요. 음성 회의록 요즘 많이 쓰시잖아요. 클로버 노트 같은 거. 클로버 노트 같은 기능을 저희가 이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음성 회의를 켜놓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스크립트를 다 만들어주고 회의록을 작성해주고 그 회의록을 통해서 타스크까지 등록해줘서 그 회의가 실질적인 일로도 연결될 수 있게끔 만들고 예, 다음 주에 오픈을 합니다. 오픈을 하고 이제 리마인드라고 해서 이제 비서의 역할을 하는 건데요. 아침마다 또는 퇴근하기 전에 이제 비서가 내가 오늘 해야 될 일, 업무들, 타스크들 그리고 일정들을 분석해서 브리핑을 해서 내가 놓치지 않게끔 네, 놓쳐서 나쁜 인사평가를 받지 않게끔 잘 도와주게 됩니다. 저희가 이런 툴들은 저희만 잘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음성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걸 제일 잘하는 액션파워라는 회사 네, 그리고 쇼핑몰 관리 툴은 셀메이트라는 회사 그리고 문서 공동편집은 한글과 컴퓨터와 같은 파트너들과 함께 제품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결국 플로우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플로우와 서드파티 서비스들이 다 뭉쳐서 고객들에게 스미스한 경험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실 AI가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무궁무진하게 상상만 하면 진짜 AI가 아까 문제를 기존에는 그냥 우리가 직접 코딩하면 너무 어려웠었던 것들을 AI가 풀어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았는데 우리의 데이터가 너무 좀 한정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플로우 자체에 담을 수 있는 데이터를 조금 더 유연하게 만들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플로우는 기존의 타스크 매니지먼트 툴에 좀 특화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워크플로우 매니지먼트 툴로서 조금 더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아까 그 업무를 등록할 때 업무 단계가 요청, 진행, 피드백, 완료, 보류 5가지로 좀 픽스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고객이 담고 싶었었던 컬럼 같은 것도 좀 한정적이었는데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영업 관리에 맞는 업무 상태도 좀 커스텀하고 싶다. HR 부서에서는 채용 관리의 프로세스에 맞는 업무 상태를 좀 커스텀하고 싶다. 개발팀에서는 개발 단계에 맞는 컬럼으로 좀 커스텀하고 싶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게 됐고 이걸 바탕으로 플로우에 아까 보신 그 업무 스테이터스를 프로젝트별로 커스텀을 하거나 필요한 컬럼 정보들을 담을 수 있게끔 확장 가능한 서비스로 개발을 해서
그것도 이제 저희가 6월 달에 출시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개발팀의 입장에서는 개발 관리 툴로서의 플로우를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되고 영업팀에서는 CRM으로서의 플로우를 이용하시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이 안에 다양한 형태로 담기게 되고 이 다양한 형태로 담기게 된다라는 건 뭐냐면 AI를 만나서 데이터 레그과 LLM이 만나서 더 좋은 어떤 보고서와 더 좋은 정보로서 고객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플로우가 예전에는 막 그랬어요. 이거 쓰면은 업무 생산성이 뭐 20% 향상됩니다, 30% 향상됩니다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챗GPT만 써도 사실 업무 엄청나게 생산성이 향상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워크플로우 매니지먼트 툴로서 한 번 더 고도화하고 AI 에이전트들이 만나서 생산성 200% 향상될 수 있는 기능이고 요거의 론칭 로드맵은 이제 6월 달에 워크플로우 매니지먼트가 다음 달에 당장 이제 오픈을 하고 메이텍스 에이전트 기능들은 지금 막바지 테스트 또는 개발 단계에 있는 것들을 저희가 7월 달에 순차적으로 오픈을 이제 계획하고 열심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I를 통한 연결의 힘으로 일을 더 쉽고 빠르고 가치 있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이거는 이제 그 고객분들하고도 말씀드린 건데 저희 직원들한테도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 뭐 그 직원들 요즘에 좋은 인재들 모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 저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뭐 그럴 거잖아요. 내가 샌프란시스코에 연봉이 조금 적더라도 나는 챗GPT 만드는 오픈 AI 다녀 이런 자부심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플로우라는 그 회사의 제품을 만드는 우리 직원들이 자부심 느낄 만한 제품 만들고 싶고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또 고객분들이 정말로 좋은 서비스를 이용하고